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채널 키노데이의 데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이자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리뷰입니다.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가 과거 범죄를 사면받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자 알버스 덤블도어는 뉴트 스캐맨더에게 마법부 오러이자 형인 테세우스, 순혈 마법사 가문의 후손인 유서프, 마법학교의 교사인 힉스, 머글, 제이콥 코알스키 등으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고 그린델왈드를 저지할 임무를 맡깁니다. 이에 뉴트와 친구들은 마법세계의 지도자로 선출되어 머글과의 전쟁에 나서려는 그린델왈드와 퀸이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을 맞서 치열한 혈투를 펼치죠. 한편 전쟁 못지않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덤블도어는 가문의 비밀이 담긴 크레덴스와 조우하면서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은 2016년 신비한 동물사전, 2018년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 의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시리즈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편인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혹평을 받으며 기대 이하의 흥행 성적을 거둔 만큼 덤블도어의 비밀은 해리포터 시리즈 프리퀄이자 5부작으로 기획된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존속 혹은 종결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기점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막상 공개된 영화는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우선 번잡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한데 다루죠. 부제에 충실한 덤블도어 가문의 출생의 비밀과 오해, 헤어진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과거사와 정치적 수싸움, 그린델왈드를 막기 위한 뉴트와 친구들의 미션, 그리고 남은 시리즈를 위한 포석 깔기 및 전편들에서 던져진 복선 회수까지 결코 짧지 않은 2시간 20여 분의 러닝타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공허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었지만 남는 것은 없습니다. 뉴트의 모험과 신비한 동물들의 활약상이 간신히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선과 악의 구도로 집결한 마법사들의 대결은 스케일에 걸맞는 긴장감을 불어넣지 못합니다. 심지어 전편처럼 또 한 번 길고 긴 예고편을 본 듯한 인상도 남습니다. 어찌서일까요? 그 중심에는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형식을 고집한 각본이 있습니다. 사실 덤블도어의 비밀의 전반적인 구조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을 상징하는 덤블도어가 한쪽에 있고 악을 상징하는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와 볼드모트가 반대쪽에 위치한 가운데 덤블도어의 대리인으로서 뉴트 스캐맨더와 해리포터가 있습니다. 즉,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는 뉴트, 해리 대 그린델왈드, 볼드모트이고 덤블도어는 뉴트와 해리를 지도하는 감독인 것입니다. 문제는 덤블도어, 뉴트, 그린델왈드가 만드는 이야기와 덤블도어, 해리, 볼드모트의 관계가 빚는 이야기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자와 후자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덤블도어의 비밀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해리포터를 살펴보죠. 해리포터 시리즈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리포터 소설과 영화를 막론하고 사랑은 가장 중요한 마법으로 묘사됩니다. 해리가 몇 번이고 볼드모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부모님과 선생님, 동료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의 힘이 컸습니다. 반면에 볼드모트는 죽을 때까지 사랑을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했죠. 그에게는 연인도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혼을 잘라내는 어둠의 마법인 호크룩스를 연달아 만들며 자신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 정도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리포터가 사랑의 중요성을 외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을 이기는 모습만 보여주면 됐고 비교적 단순한 선악 구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델왈드는 볼드모트와 다릅니다.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죠. 이미 전편에서 그는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악인으로 묘사되었고 1편에서도 자신을 도와주던 크레덴스가 눈앞에서 파괴되자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영화에서 그와 덤블도어가 연인관계였던 것도 명시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 단순히 사랑의 유무로 선악을 나누는 과거의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장 덤블도어와 뉴트는 머글과 마법사, 신비한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그 자체로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린델왈드는 머글보다는 마법사를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마법사와 동물만 아끼죠. 그러니 영화는 둘 중 어떤 사랑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보다 깊은 차원의 고찰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머글과 전쟁을 펼치려는 계획이 원래 덤블도어의 것이었다고 일갈하는 그린델왈드의 대사만 보더라도 이 갈등과 대립이 쉽게 매듭지어질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덤블도어의 비밀의 시나리오는 익숙한 길을 고집합니다.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린델왈드에게 악의 이미지를 거듭 더 씌움으로써 손쉽게 선악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죠. 그린델왈드의 행보가 재고의 여지없는 악인인 아돌프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행 폭동 이후 감옥에 갔던 히틀러는 출소 이후 본래 롤모델이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달리 쿠데타보다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거머쥐는 의회주의 도선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 두 편에서 각종 테러를 저질렀지만 사면을 받는 데 성공하고 끝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마법 세계의 권력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그린델왈드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광기가 번뜩이던 조니 뎁의 그린델왈드와 달리 매스 미켈슨의 그린델왈드로부터는 속내와 깊이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신 영화는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크레덴스, 즉 아우렐리우스 덤블도어의 서사를 최소한의 수준만 남겨둡니다. 덤블도어 가문의 사생아인 그는 가문의 오점이 될 수도 있고 알버스 본인에게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일깨우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버스 덤블도어는 아우렐리우스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신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고 또 일찍이 가족을 챙기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반면에 그린델왈드는 철저히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아우렐리우스를 아끼며 그가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엄벌합니다. 즉 덤블도어의 비밀은 그 자체로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가치관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비출 수 있는 소재였지만 과거를 답습한 시나리오에 끝내 빛이 바래고 맙니다. 더 나아가 덤블도어의 비밀이 해리의 자리에 뉴트를 투입하고도 왜 뉴트여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역시 과거를 답습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해리에게는 볼드모트와 싸워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는 부모를 죽인 원수였죠. 또 호크룩스나 죽음의 성물 같은 다양한 마법으로 인해 둘의 관계는 더욱 끈끈하게 묶인 바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덤블도어의 사이도 단순한 학생과 교수 관계가 아님은 분명했고요. 그에 반해 뉴트와 그린델왈드, 뉴트와 덤블도어의 관계는 3편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 뉴트가 주인공으로 나서야 할 운명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뉴트가 자주 모습을 보일수록 오히려 영화가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덤블도어 가문과 크레덴스의 이야기, 그리고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관계가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뉴트와 친구들의 비중을 줄이자니 그가 엄연히 시리즈의 주인공이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타이틀이 나오기 전까지의 오프닝 시퀀스는 영화가 처한 이 난국을 함축하고 있죠.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짧은 만남은 그들이 갈등의 중심축이고 크레덴스와 뉴트는 그 정치적 갈등에서 활용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된 지도자를 알아보는 능력을 지닌 신비한 동물, 기린만이 필연적 관계가 없는 이들을 느슨하게 엮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죠. 그 결과 영화의 구성은 시작부터 중심을 잃고 정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캐릭터들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핵심적인 주연 캐릭터들조차 애매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연들도 자신만의 매력이나 개성을 보여주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들의 행보를 간신히 펼쳐놓고 정리하기에 급급하죠. 히로인이어야 할 티나는 까메오나 다름없고 퀸이나 테세우스 등은 그동안 쌓아온 매력을 상실하며 유서프의 오락가락한 줄타기는 좀처럼 개연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에버퍼스 덤블도어는 활약할 만한 기회도 마땅치 않으며 그나마 머글인 제이콥 코알스키만이 고유의 성격을 그들이 유지한 채 활기를 불어넣으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물론 덤블도어의 비밀에는 진일보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 해리포터 시리즈로부터 큰 폭의 변화를 준 액션 연출이 대표적이죠. 그간 마법사 간의 결투에서는 지팡이에서 뻗어나가는 주문끼리의 충돌 혹은 주변 사물이나 환경을 이용하는 마법을 주로 묘사해왔습니다. 이번 영화는 다릅니다. 덤블도어와 크레덴스,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결투 장면처럼 액션의 형식이 유체적으로 근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팡이와 마법의 힘을 활용하는 형태로 달라지면서 더욱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선보이는 데 성공합니다. 액션을 단순한 물리적인 충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관계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장으로 활용하는 연출도 인상적입니다. 너무 많은 에피소드와 서버 플롯으로 인해 스토리 전개에 과부하가 걸린 듯 느껴지는 가운데 주요 인물들의 심경 변화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고 영화의 템포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출상의 특이점은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의 장점인 인물 간의 심리 묘사를 잘 보여주며 감독에 앞서 불완전한 각본이 이번 작품이 노출한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방증합니다. 또한 해리포터 영화들이 그러했듯이 최소한의 장르적 쾌감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가 공포영화이자 성장영화였고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는 로맨틱 코미디였듯이 덤블더의 비밀은 첩보물의 형식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고 그 팀으로서 실행에 옮기는 두 차례의 작전이 주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마법사 버전의 미션 임파서블 같기도 합니다. 다만 그 디테일이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죠. 첫 임무에서 실패한 후 재정비된 팀이 두 번째 임무를 성공한다는 클리셰는 물론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대사나 뉴트의 가방을 활용한 속임수 등은 그리 낯선 디테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덤블도어의 비밀은 해리포터 본편에서 간략하게 등장했던 과거사들을 보다 풍성하게 채우고 해리포터 팬들을 마법 세계에 다시 한번 초대하는 팬 서비스를 하는데 그치는 듯 보입니다. 호그와트와 마법사들의 마을인 호그스미드, 에버포스의 술집인 호그스헤드가 주된 배경 중 하나인 가운데 호그와트 대연회전과 필요의 방, 퀴디치, 맥고나걸 교수의 젊은 시절 모습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열성적인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시리즈의 여러 설정이 어긋나는 아쉬움을 달랠 만한 그리고 반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 답습의 대가로 덤블도어의 비밀은 시리즈를 이어갈 동력을 확인시켜주거나 독립된 작품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부분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편인 그린델왈드의 범죄에 비해 정돈된 감은 있지만 소설에 적합한 내용을 한 시나리오에 과하게 집약시킨 듯한 단점은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죠. 결국 두 번째 타석에 이어 세 번째 타석에서도 삼진아웃당한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은 다음 타석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걱정을 먼저 키우며 애매하고 답답하게 시리즈를 일단락합니다. 이상으로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